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절경의 산과 맑은 물, 사계절 변화와 더불어 산과 물은 독특한 풍광을 연출하고 있다. 평화로운 대자연에 순응하며 삶과 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 효, 예, 의를 기본으로 반만년 이 땅에 살아왔다. 나라를 빼앗긴 35년, 침략과 야욕을 불사르며 갖은 명목으로 약탈을 일삼아온 일본. 1950년 6.25 전쟁으로 이어진 상처와 아픔. 1960년대 우리는 너무도 배고팠다. 초근 목피로 배고픔을 달래던, 그래서 쌀밥 한 그릇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 시절. 당시 우리나라는 유엔에 등록된 120개 나라 가운데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어디론가 떠나야 했던 시절이었다. 이 영화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떠난 7,968명 광부들의 삶과 역경의 세월 45년을 기록한 영화이다. 서독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양국 간 협약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진 바독광산 근로사업은 1963년 8월 13일 보건사회부 장관 모집 공고에 의해 500명을 모집한다. 수천 명이 응시한 가운데 50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500명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에 관한 안전교육을 2주일 동안 철저하게 시켜 독일 탄광에서 잘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대부분의 예비 광부들이 힘든 광산의 현장 교육을 처음 받았으나 독일행을 포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963년 12월 21일 김포공항. 난생 처음 보는 대형 비행기에 몸을 싣고 흐느껴 오는 부모 형제들을 뒤로 한 채 부푼 꿈을 안고 247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제1진으로 독일을 향해 떠나던 날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도 열망했던 독일행 첫 발디딤의 시간이었다. 건국 이래 최초로 정부가 추선한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에 의한 집단 취업. 낯설고 귀설고 입설은 독일을 향해 떠나고 있는 것이다. 사랑스러운 가족과 이별을 해야 했지만 3년 뒤에 기약이 있었기에 슬픔과 이별도 잠시, 그들은 꿈에 부풀어 조국 땅을 그렇게 떠났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독일.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전 국토 대부분이 폐허가 됐으며 동서분단국으로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1950년대 연평균 9.8%의 고도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의 우뚝 선 나라 독일. 아름답고 광활한 들과 풍요로운 땅, 근면 성실 절약하는 국민성과 견고한 제품을 만드는 나라 독일. 책을 통해서 알던 이 나라로 우리는 한번 가보길 열망했고 그들을 배우고 싶었다. 배고픔도 벗어나고 젊음의 꿈을 이루어 먼 훗날 가난한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다짐한 이 땅 독일에서 젊음의 희생을 각오해본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가슴에 꿈을 안은 채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독일 공업의 심장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루르 탄광지대와 에베파우로 간 것이다. 인력이 부족한 독일은 일본, 터키에 이어 한국과 기술인력 교류 협력을 맺게 됐다. 그리하여 1963년 12월 처음으로 파견된 247명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상 교육을 받고 안전에 관한 제반 교육을 숙지한 후
지하 채탄 막장에 투입되어 일을 시작했다. 뒤이어 1964년 10월 11월에도 계속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졌으며 1977년 47지까지 총 7,968명의 우리나라의 젊은 광산 인력이 독일 탄광에서 일하게 됐던 것이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광산 기숙사에서 일어나 어둠을 뚫고 작업장까지 갔다. 지하 7,800m까지 수직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석탄 막장으로 연결된다. 내려갈수록 석탄과 돌가루 먼지와 지열, 채굴하기 위해 암벽 천정을 떠받치는 쇄골, 스탬펠과 카페, 기둥을 세우고 거는 작업은 체구가 작은 우리들에겐 무척이나 힘들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찜통 같은 작업장이었다. 신고 있는 장화 속에 땀이 고여 몇 번씩이나 쏟아내고 양말을 짜내야 하는 막장 기온이 30도가 넘나드는 작업 환경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독한 마음으로 입술을 깨물며 힘든 날들을 이겨냈다. 더 무서웠던 땅속의 기계들,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기계가 석탄벽을 긁어 넘어뜨리고 콘베이어는 실어내는 작업을 도왔다. 때론 순간적으로 천정 돌덩이가 무너져 매몰되는 사고도 있었다. 작업하는 시간 내내 시시각각 전쟁터와 다르지 않은 막장 작업은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처절한 현장이었다. 3년 동안 탄광에서 견디고 참으며 일했던 이들은 약속 근무 횟수를 채운 후 일부는 귀국하고 일부는 남아 공부하여 교수, 의사, 전문기술자, 광산의 최고 경영자인 오버스타이거 등이 되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지로 해외 이민을 떠난 이들도 있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교수, 공무원, 사업가, 예술가, 농업 전문 경영가, 영화 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살고 있다. 오늘날 누리는 이러한 영광은 독일 광부로 일했던 험난한 시기를 이겨냈던 저력이 있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1966년 1월) 128명의 우리 젊은 딸들이 독일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를 시작으로 약 10,000명 이상의 우리 간호사들이 독일의 병원으로 갔다. 왜 독일로 가야 했는가 아무도 이야기 못한다. 겪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잘 모를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들을 부러워했다.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대접 받으며 우아한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으리라 믿고 기대했다. 1977년까지 많은 간호사들이 각자의 꿈을 안고 독일로 갔다. 처음 독일에 도착해서 부닥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언어였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1, 2개월 배운 독일어 실력이 고작이었다. 병원에서는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주방 일을 포함해서 병원의 기본 업무는 물론이고 환자 목욕을 시키는 일 등이 그들의 몫이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참고 이겨낸 가운데 피워낸 아름다운 미소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상냥하고 밝은 한국 간호사들은 독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독일에서 꿈을 폈다. 간호사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가 하면 공부를 하여 의사, 교사, 사업가, 외교관, 사회복지사 또는 다른 전문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갔다. 1964년 12월 8일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그리고 한국의 경제사절단이 독일을 처음 방문했고 우리 동료들이 모인 이곳을 찾아오셨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던 그때 미국 케네디 대통령에게 차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문을 두들겨 이곳 광산을 방문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이
홀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바다가 되었다. 이국 땅에서 만난 그분들은 우리에겐 어머니, 아버지였다. 그때 대통령은 여러분의 새까만 얼굴 보니 내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못 사는 나라지만 후손들에게는 잘 사는 나라로 물려주십시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젊은 광부와 간호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꼭 그렇게 하리라 다짐했다.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독일, 그들의 처지와 우리는 같았다. 분단국 사이엔 철조망이 가로막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삼엄하게 지내던 냉전의 자리, 그 아픔을 누가 알 것인가. 분단의 아픔을 딛고 우뚝 솟아오른 독일에 파견된 외화벌이 광부와 간호사들, 그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번 돈은 고국으로 송금되어 조국 근대화의 종잣돈이 되었다.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이 송금한 돈이 당시 1967년 대한민국 1년 총수출액의 2%를 차지했다고 한다. 조국 근대화의 기초가 되었으니 그 돈이 얼마나 값진 돈이겠는가. 차관 총액은 1억 5,900만 마르크였고 그중 상업차관이 1억 500만 마르크, 재정차관이 5,400만 마르크였다. 국토 개발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태백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74년 3월 20일 우리들의 땀의 대가는 그 후 경부 고속도로, 제철소, 중화공장 건설 등에 기여하게 된다. 그들 희생으로 번 돈은 국가산업화의 부시돌이 되었고 그 불이 타올라 오늘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이다. 대통령이 독일에 오셨을 때 굳게 다짐한 결심이 고속도로 건설로 이어졌고 송금된 돈은 경제개발 제1, 2차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키는 힘이 되었다. 그날이 있어 오늘이 있는 것이다. 가난했던, 배고팠던 60년대를 넘어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진 조국 근대화의 물결은 산업화를 이루었고 이젠 세계 제11 경제교육국가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그때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정용기 씨는 30년을 한결같이 이 길을 자전거를 타고 오간다. 독일의 심장 라인강을 끼고 있는 루르 공업지대의 베스트 광산은 독일에서 2000년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광산이다. 그는 이곳 광산을 지키고 있었다. 8천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으나 그는 남아 2000년대까지 이곳 광산에서 계속 일하는 마지막 한국 광부다. 당시 그 땀이 없었다면 45년이 지난 이 자리는 없을 것이다. 비록 힘들고 고생스런 생활이었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지 않는가. 그날을 잊지 말자. 그때를 버리지 말자. 그날을 거울 삼아 일구어낸 경제 발전,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인강을 중심으로 독일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루르 탄광지대. 이곳에서 한국인 광부들이 일했다. 광산이 하나둘 문 닫고 동료들도 차츰 갈 길 따라 떠났다. 그럼에도 끝까지 지키는 광산의 주인인 동료가 지금도 변함없이 이곳 광산에서 일해왔다. 모든 것이 45년 전 그대로이다. 이 광산이 문을 닫으면 마지막까지 독일 광산을 지킨 한국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45년의 세월 속에 우리 동료들은 독일 광산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언제인가 우리에게 그때보다 더 큰 시련이 닥쳐올지도 모른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결코 고난과 극복의 시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8천여 명의 굴릭아우프 동지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하 1000m, 지열 30도를 넘나드는 막장에서 굴릭아우프를 주고받든 무사히 오늘 일 마치고 지상에서 다시 만나자던 광산의 인사 굴릭아우프. 그 말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지 않는가? 이 광산 구조나 시설 방식이 45년 전과 다를 것이 없다.
어디서 어떻게 살든 우리 광부 동지들은 당시 그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다고,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어디에 있든 그때를 그리면서 영원히 쿨릭 아우프. (45년) 전 광산의 변화된 모습을 보려고 옛 광산 로베르크를 찾았다. 루르 지역 140여 크고 작은 광산들이 밀집돼 있는 곳. 로베르크 광산에서는 한때 한국 젊은이들 500여 명이 근무했다. 그러나 광산은 서서히 규모를 줄이다 2006년에 완전히 문을 닫았고 이것은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존 시설과 지상 건물들은 그대로 보존하여 옛 산업의 추억으로 남기고 이곳 광산에서 근무하던 젊은이들을 위해 기술교육, 취업과 여가의 장소로 쓰이며 젊은이들의 다양한 재교육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곳 보쿰 독일 광산 박물관은 1970년까지는 독일 제1의 석탄 광산이었다. 이제는 독일 광산 박물관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대 광산 박물관이 되었다. 치약 행도와 채탄 막장까지 그대로 보존하였고 독일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관람하러 오고 있다. 연간 관람객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수백 년간 독일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이곳 광산을 후세들의 역사 교육장으로 만들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던 것이다. 에베파우 아헨지구 광산은 폐광됐으나 지상의 건물은 어린 학생들의 실습장과 산업 시연장으로 만들어 산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 건물을 대형 쇼핑 시설과 식당으로 꾸미고 있었다. 에센 지역은 100년 전엔 독일 최대의 광산이었다. 이 광산은 그 당시 최신의 기계화 시설로 되어 있었고 광산 기계 산업의 발달은 다른 기계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고 한다. 모든 기계 시설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100년 전 독일의 석탄 산업이 독일 산업의 중심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 광산은 졸페어 아인의 법인체로 바뀌어 산업 견학, 문화 공연, 이벤트장으로 1년에 80만 명이 견학하러 오는 명소가 되어 있다. 옛 산업시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새로운 교육의 장소임을 볼 수 있었다. 40년 전 시카고로 온 우리 동료들과 간호사들.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한인사회의 구성원으로 각자의 꿈을 펴며 살아왔다. 주로 자영업을 하여 성공한 그들은 모임을 만들어 어려움을 같이 하고 도우며 격려하고 미래를 열고 있다. 이 중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 수출업을 하는 사람, 제조업, 화방, 보석상 등 많은 분야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성공을 거두었다. 독일로 왔던 8천여 동료들은 독일에서 성실하게 젊음을 보내고 꿈을 이루었다. 광산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다른 일을 하거나 계속 근무하여 정년을 맞은 동료들. 그들은 독일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국 간호사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외로움을 달래며 한인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 즐거운 일, 어려운 일을 같이 상의하고 협조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한국인만의 독특한 모임 문화를 만들어 보람 있는 단체로 만들어가고 있다. 독일에 남은 동료들은 굴릭아우프회를 결성했다. 굴릭아우프를 단체 이름으로 정하고 법인을 결성하여 독일에서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2008년 노동부로부터 복지기금 사업을 잘 정리한 독일 굴릭아우프회는 2009년 12월 19일 45년 동안 꿈이 그리던 복지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독일에서와 같이 한국 정부도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고 보답할 방법을 찾을 때다.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 총연합회는 2008년 10월 13일 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고 서초동의 작은 사무실도 개설했으며 파독광부 45년을 기록한 백서 발간과 고난의 벽을 넘어라는 기록영화도 완성했다. SN 한인 천주교회에는 독일로 온 동료들과 간호사들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이 100가구가 넘는다. 법조인, 공무원, 의사, 방송인 등으로 성장한 2세, 3세까지 모여 마치 고향에 온 듯한 풍경이 주일이면 벌어지기도 한다. 국경일, 명절 행사나 축하할 때가 되면 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모여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자녀들의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돈을 많이 벌어 고국에 돌아와 부모 형제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떠난 동료들 중 상당수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독일 이곳에 영원히 잠들었다. 얼마나 고국에 돌아가고 싶었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동료들은 가끔 이곳을 찾아 예정을 그리고 있다. 친구여, 이곳이 고향이라 여기고 편안히 잠드소서. 45년이 지난 오늘도 동료들은 그때의 의지로 변함없이 열정을 가지고 맹진하고 있다. 독일에서 2만 평이 넘는 넓은 채소 농장을 운영하는 장광흥 씨. 3년 계약 기간을 마치고도 20년을 더 광산에서 근무한 그는 어릴 때 고향에서 농사짓던 추억을 되살려 이곳에서 한국 배추, 무, 고추, 미나리 등을 최초로 유럽에 전파한 장본인으로 한국산 채소와 똑같은 영농 방식을 이용하여 질 좋은 채소를 생산 독일 사람과 한인들에게 공급한다. 배추김치도 직접 손으로 담가 유럽 전 지역으로 배송하고 있다. 신용수 씨는 제1진으로 1963년 독일로 건너가 광부 생활을 마친 뒤 두이스부르크에서 한국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독일로 들여와 한인 사회에 공급하는 아시아 쇼핑마트라는 무역업을 시작하여 이젠 유럽 전 지역에 한국산 농산물을 공급하는 한국 식료품의 대명사가 되었다. 유정열 씨, 독일에 유학은 못 가지만 광부로라도 가면 그것으로 유학 온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아닌가 여긴 그는 광산 근무를 마치고 공부하여 경영학 박사를 받아 귀국 교수가 되었다. 유정열 씨만이 아니다. 독일에 남아 공부한 동료들은 공학 박사, 사회학 박사, 교육사 등 많은 분야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 수십 명이 대학 교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베를린 고급 주택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하고 있는 간호사 출신 이민자 씨. 그는 40년 전 독일 간호사로 와서 의사가 되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의사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시작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다. 간호사 출신 중에도 교수, 외교관 등 전문인이 많이 있다. 시카고의 중심가인 문화의 국제거리. 신길균 씨. 미술가의 꿈을 안고 독일로 온 그때의 희망을 다시 안고 미국으로 간 것이다. 이곳에서 화랑 사업을 하고 있는 그는 몇 명 안 되는 유명인 가운데의 한 사람이다. 한국을 떠날 때 미술가가 되겠다는 꿈을 배로 달성한 셈이다. 이곳 시카고에서 대형 보석상을 운영하는 김병순 씨. 한국을 떠날 때 돈 벌어 작은 출판사를 차리겠다던 그때의 꿈이 보석으로 바뀐 것이다. 한반도의 제일 끝 남해바다. 이곳은 해질녘 풍경이 일품이다. 잔잔한 바다, 물 위로 반사되는 노을. 이곳에 독일 마을이 있다. 독일로 떠났던 45년 전을 그리며 이곳으로 와서 독일촌을 만든 것이다. 너무도 고향이 그립던 그들은 고국에서 조용히 노후의 삶을 살고 싶었다. 현재 20가구가 넘는 동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아름답고 이국적인 남해의 독일 마을은 관광 명소로도 알려져 있어 더욱 많은 동료들이 모여 추억의 거리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은 더 이상 생소한 것이 아니다. 우리 동료들의 제2의 고향이다. 아니, 우리 아들, 딸들의 출생지요 고향인 것이다. 45년 전을 거슬러 가면
귀설고 낯선 곳이던 독일이 평생 삶터가 되고 오히려 고국 한국이 낯선 곳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의 피 속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혼과 정신이 흐르고 있다. 특히 아헨 지역은 큰 광산이 있어 많은 동료들이 근무했고 유명한 아헨 공과대학 병원이 있는 것이다. 아헨 공과대학은 미국 MIT에 버금가는 공과대학으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박사 학위를 받아 한국 대학에서 일해왔으며 광부 출신 몇 명도 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수백 년 된 시청 건물 앞에서는 세계 승마대회 행사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다. 아이펠 숲의 몬샤우는 독일에서 제일 오래된 숲속 마을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흐르는 물은 라인강으로 이어지는 독일 라인강의 상류인 것이다. 멀지 않은 곳에 숲과 호수가 장관을 이루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곳이 이제 우리 동료들의 고향이 되었다. 한 세기를 넘어 지어진 웅장하고 우아한 쾰른트의 성당은 라인강 뚝 옆에 우뚝 서 있다. 라인강은 역사와 강이 하나 되어 흐르는 곳이다. 라인강 따라 올라가면 본의 베토벤 생가, 더 올라가면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생가, 백길 따라 더 올라가면 모셀강, 포도밭, 성터 등이 있고 라인강의 그 유명한 로렐라이 언덕, 그 아래 S자를 그리며 강이 굽이굽이 흐른다. 이 자연의 길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동료들의 가슴을 감싸고 있다. 라인강의 기적은 게르만 민족의 땀과 얼, 정신이 모이고 라인강에 흐른다. 그 전설, 그 낭만이 한강으로 이어지길 우리 동료들은 소망한다. Guarda fuori già mattina. 45년의 세월이 흘러 세계 최대의 인천국제공항은 그들의 고국 방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 Alzati in fretta. 45년 만에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 노동부는 최선을 다해 동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짧은 모국 방문이지만 산업 시찰과 고궁 관람, 그리고 고국의 자연을 만끽했다. 그 자리에서 45년 전 떠날 때의 김포공항의 생생한 영상, 그리고 1964년 독일 우리 동료들을 찾아주셨던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을 다시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달라진 한강, 말끔히 단장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한강, 강 양쪽으로 숲을 이룬 빌딩과 시설들. 45년 전 국민소득 87불과 1억 불 수출이 지금은 국민소득 1인당 2만 불에 4천억 불 이상 수출하는 세계 11대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섰다. 오늘날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꿀릭아우프 동지들이 흘린 땀방울과 함께 가능했다. 한강에 메아리치는 꿀릭아우프 동지 여러분, 고국의 한강은 영원히 당신들의 숭고한 땀을 기억할 것입니다.